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이제 오늘 8월 21일이니까 한 며칠 남았죠? 5일 남았나요? 자, 지금까지 여름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공부를 많이 못했죠. 근데 종이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시험장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겠죠. 자, 연소공학, 여섯 번째는 연소 화재 폭발, 화공안전기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잘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소방기술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으니까 한번 인덱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 요약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요. 제가 연소공학 요약 옛날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연소공학 요약을 보면 뭐 이거 이렇게 뭐 연소 메커니즘, 수화 대책, 특히 연쇄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요. 연쇄 반응, 그리고 인화점, 발화점, 연소식, CST, 존스, MOC, 르사트르에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뭐 항원적 기술을 공부하기 보면서 봐야 될 것들입니다. 연소 메커니즘, 그리고 사요소죠. 연쇄 반응이 추가됐으니까 사요소, 그리고 뭐 소화 대책, 그 인화점과 발화점 정의. 요 그림은 참 되게 좋아요. 요 그림은 항상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발화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저기 시메노프 이론 이런 것도 한번 방열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내용을 이제 시험장에서 적을 때는 이제 아레네우시스의 발열 속도와 방열 속도 뉴턴 냉각 그러니까 발열 속도는 지수 함수고요. 방열 속도 일치 함수죠. 이걸 연구원에서 대부분 많이 적는 게 일반적으로 그래 적죠. 그리고 냉각 실파 신호를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자연발화 영향 요소 및 발생 인자 이런 것도 내용이 요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소방 기술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점 그리고 폭발 한계와 연소율의 관계, 버거스 필러의 법칙 이런 것도 보시고요. 연소 범위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연소 범위 상하계 하한계, 연소 범위 영향 요소 이런 것도 이게 연소의 영향 범위 내 어떤 그 요소가 영향 요소가 뭐냐 온도 요 그림을 같이 그리시면 되죠. 요 그림도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온도의 영향 어떻게 되냐 그죠? 근데 결국에는 온도 영향은 좀 그 연소 범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요 그림 왜냐하면 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하는 게 그림으로 보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점수 얻기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물질의 상하한계는 커진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C가 400도씨가 되는데 얘서 연소 범위가 더 커지죠. 상한계가 커지는 겁니다. 상한계가. 그러니까 하한계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상한계가 커지는 거죠. 온도 같은 경우는. 압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면 압력의 영향을 보시면 이게 압력도 보시다시피 상한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상한계가 압력이 높아질수록 상한계가 커져 버리는 그런 경우고요. 산소 그리고 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범위 넓어지고 보라색 계층 된 연소범위가 좁아지죠. 뭐 이런 것들 내용 간단하게 연소범위 자연발화 인하의 비교 드디어 나왔네요. 그 저기 혹시 그 연소식 CST, 존스식, 엠모식, 그 사투르에 이거 솔직히 이거 모르고는 절대 화공기술사 시험을 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자, 이 내용은, 이 식은 무조건 외우시고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양론이 뭐냐, 이런 것들. 쭉쭉 검토해보고, 연소 형태의, 요건 연소 형태 같은 경우도 이 형태의 그림을 한번, 저도 자주 그리는데, 요거를 그림 가시면 연소에 갈 때 문제가 나오면 덧붙여서 첨가했으면 좋습니다. 완전 연소에 특히 그 기체 연소 같은 경우는요 예혼합이냐 확산이냐 이런 그림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불완전 연소의 어떤 느낌, 요 불완전 가끔씩 출제돼요. 불완전 연소의 종류가 뭐냐, 그 장렬 연소와 불꽃 연소와 장렬 연소 차이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 보면 요 부분에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정리한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10개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 정도에서 인덱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뭐 연소권 유화가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그거고 연쇄 반응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스 용단 및 작업 시 폭발에 맞춘 주요 세 가지 원인. 이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코사 쪽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법률적 문제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233조하고 234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3조하고요. 안 적냐? 233하고 234를 보시 내용이 좀 연관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분은 화재나 폭발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화재는 불꽃 비산, 열을 받는 용접 부분 뒷면에 있는 가연물, 폭발은 원인은 뭐 호스에서 가스 누출됐고 드럼탄 탱크 용접 저지 가연물 그 자세 증기의 폭발 그 역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항 연소열 관계 버거스 히글러의 법칙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연소시 이거는 제가 5번은 말씀드렸고 시문업 이론 또 아까 전에 그 제가 여기서 본 시문업 이론 연소공학에 다 나오는 문제고요. 화재 가스 폭발에 영향을 주는 지는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불활성 기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소 보행수, 오비 관련된 문제. 오비도 가끔씩 출제가 되더라고. 오비 제가 제가 언제 이런 걸 자료 정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오비 폭발 위험이 난주를 설명하고 오비 문제 한번 볼게요. 오비가 뭐냐? 뭐 요런 물론 뭐 연소공학에서 폭행 폭염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건 뭐 그림을 폭경 폭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프랭클리 휘글러의 식 요거 곡선 요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뭐 이런 문제 쭉쭉 넘어가고 연속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화재 하중하고 화재 하중이냐 화재 가압도냐 여기서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 있죠 16번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방기술에 연관되다 보니까요. 화재 하중 화재 가압도냐 이 문제 그리고 분진 폭발은 여기 분진 폭발을 하자니까 분진 폭발 다뤄야 되죠. 분진 폭발의 어떤 착화 발생 과정이 있죠. 여기서 요거 있죠. 열 에너지가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건류장을 통해서 입자가 주위에 방출되면서 기체가 혼합되어 폭발 기체를 형성해 열 발의 파염을 또 발생시키고 다시 2차 반응한다. 이런 그림 그리는 게 최고 좋죠. 그죠? 분진 폭발 제거 폭발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2차적으로 가스 폭발과 다르게 2차 폭발이 있다고 더 분폭발이 좀 더 어찌 보면 2차 폭발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뭐 저희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이런 것도 뭐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짜도록 그렇게 뭐 이상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도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오비 문제를 제가 봤는데 있네요. 오비가 뭐냐면 산소 밸런스. 그러니까 한계 산소 지수하고 이걸 LIB라고 하는데요. 산소 오비 문제가 산소 병역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면 폭발물 화학은 100 이게 뭐야 이거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폭발물 화합물 등이 폭발적 분해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등으로 최종 화합물을 만들 때 필요한 산소의 부정량이거든요. 산소 글자가 좀 이상한데 산소 배수치는 120에서 120에서 120까지 가장 위험합니다.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 문제 간단히 정리도 오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비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뭐 데이터를 제대로 안 그려서 그림을 조금 약간 글자가 오타가 나가지고 그런데 자, 오비 나오고 산소 한계산소 지수 나오고요. 이거 자기발화 영양 요소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표면 하드냐 표면 연소냐 이런 거 표면 연소의 특징 방막 폭갱 여기 가끔씩 나와요. 방막 폭갱 방막 폭갱이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방막 폭갱이란 게 이게 저기 배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배관에서 붙어있던 유기물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보니까 배관에서 배관 벽과 연관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약간 적기가 좀 힘든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불활성화 나왔네. 불활성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불활성화는 출제가 아주 자주 돼요. 근데 불활성화는요.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불활성화의 어떤 네 가지 방법론 있죠. 결국 이거 적을 때 생각해 볼게요. 불활성화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불활성화의 네 가지 방법론, 뭐 있죠? 스위퍼, 진공퍼지, 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 네 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게 최근에 추가됐냐면 계산식이 있어요. 그죠? 불활성량 가스를 계산하는 불활성화 가스의 양 계산하는 그 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요. 최근에.
가스 계산하는 거. 그게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덧붙이면 뭐 삼각도표 같은 거 그리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진 대책, 수증기 촉발 방지 대책 이런 거 이건 제가 봤고 전기 화재 이건 조금 KSB ISO 1015156이라고 요게 나왔대. 등가계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조금 이거는 조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도 이게냐면 이 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최근엔 최신 유행인 문제 같더라고요. 이건요. 왜냐하면 2020, 129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분이 조금 나중에 조금 넘어갑시다. 이건요. 이 화재 화중이 가압도, 화재 종류의 진압 방법, 소화 방법, 소화 약제 이건 ABC형 소화 약제 그 이야기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화재.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이건 제가 뭐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요청하시면 이런 형태로 연소공학은 제가 간단하게 요 정도 제가 정리선에서 저는 끝내고 싶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연소공학 요 정도 선에 정리하고 가시면 충분히 제가 아까 전에 요 정도 선에 정리하고 가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문제가 접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고 광장이었고요. 오늘 10시가 다 됐네요. 제가 내일 월요일날 일이 급한 관계로 원래 오늘 제가 QR에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QR에는 다음 월요일날 제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공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